지금까지 운동 후 근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추측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신 MRI 기술의 발전으로 운동 직후 30분간 근육 내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4년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운동 후 30분은 단순한 회복 시간이 아니라 근육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마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30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근육 성장 속도가 무려 400%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혁신적 MRI 기술의 등장. 기존 MRI는 정적인 상태의 근육만 촬영할 수 있었지만 새로 개발된 실시간 기능적 MRI는 운동 중과 운동 후 근육의 변화를 1초 단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연구팀은 운동선수 150명과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운동 후 30분간 근육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7테슬라 MRI는 기존 병원용 1.5테슬라 MRI보다 4배 이상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근육 섬유 하나하나의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조영제를 사용해 혈류량, 산소 농도, 염증 수치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운동 직후부터 시작되는 근육의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르고 복잡한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운동 후 첫 5분 혈류의 폭발적 증가. 운동이 끝나는 순간부터 MRI 영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근육 내 혈류량이 평상시보다 무려 80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가 갑자기 8차선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혈류 증가는 단순히 더 많은 혈액이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MRI 영상 분석 결과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모세혈관들이 새롭게 열리면서 혈관 네트워크가 완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폐쇄되어 있던 예비 혈관들이 운동 자극을 받아 일제히 활성화되는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혈류 증가 패턴이 근육 부위별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운동 강도가 높았던 근육 부위일수록 혈류 증가폭이 컸고 이 차이는 최대 3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근육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혈류를 조절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5분에서 15분 염증 반응의 정교한 오케스트라. 운동 후 5분이 지나면서부터 근육 내부에서는 정교한 염증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염증은 단순히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MRI 관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염증성 세포들이 손상된 근육 부위로 정확히 이동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정밀 유도 미사일처럼 백혈구들이 특정 부위만을 타겟으로 삼아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손상된 근육 단백질을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염증 반응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운동 종류에 따라 달랐다는 점입니다.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는 급격하지만 짧은 염증 반응이 중강도 유산소 운동 후에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염증 반응이 근육 성장의 핵심 신호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염증이 적절히 일어나지 않은 근육은 이후 성장도 미미했지만 과도한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성장이 저해되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위성세포의 깨어남. 운동 후 15분 정도가 지나면서 MRI 영상에는 새로운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 섬유 주변에 작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성세포의 활성화 신호였습니다. 위성세포는 근육의 줄기세포로 평상시에는 잠들어 있다가 근육이 손상되면 깨어나서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MRI를 통해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위성세포 활성화가 균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운동 중 가장 많은 자극을 받은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활성화되었고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었던 부위에서는 활성화 정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개인차도 매우 컸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위성세포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미미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차이와 운동 경험, 영양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20분에서 25분 단백질 합성 기계의 가동. 운동 후 20분이 지나면서 근육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단백질 합성이 시작되었습니다. MRI 영상에서는
근육 섬유 내부의 밝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단백질이 합성되면서 근육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단백질 합성 과정은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손상된 부위에 오래된 단백질이 분해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단백질이 합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섬유는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하게 재건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백질 합성 속도가 운동 후 영양 섭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운동 후 즉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백질 합성 속도가 3배 이상 빨랐습니다. 25분에서 30분 새로운 혈관의 탄생. 운동 후 마지막 5분 동안에는 가장 놀라운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혈관 신생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기존 혈관에서 가지가 뻗어나와 새로운 모세혈관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MRI 영상에서는 마치 나무의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기존 혈관에서 가느다란 새 혈관들이 뻗어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혈관들은 늘어난 근육량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확장이었습니다. 혈관 신생 속도와 범위는 개인차가 매우 컸습니다. 평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혈관 신생이 활발했지만 운동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평소 운동 습관이 근육의 적응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육 타입별 차이점. 연구 과정에서 근육 타입에 따른 차이점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빠른 근섬유가 많은 사람들은 운동 후 폭발적인 혈류 증가와 염증 반응을 보였지만 느린 근섬유가 많은 사람들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빠른 근섬유 우유형은 운동 후 5분 이내에 최대 혈류량에 도달했지만 15분 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반면 느린 근섬유 우유형은 천천히 혈류량이 증가해서 20분경에 최고점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운동 후 영양 섭취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빠른 근섬유 우유형은 운동 직후 즉시 영양을 공급받아야 했지만 느린 근섬유 우유형은 운동 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따른 변화 패턴. 연구 결과 나이와 성별에 따른 변화 패턴도 뚜렷하게 구분되었습니다. 20대는 모든 과정이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었지만 40대 이상에서는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특히 위성세포 활성화에서 나이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20대는 운동 후 15분부터 활발한 위성세포 활성화가 관찰되었지만 50대는 25분이 지나서야 미약한 활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별 차이도 흥미로웠습니다. 남성은 폭발적이고 집중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여성은 완만하지만 광범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성은 특정 부위에 집중된 강한 변화를, 여성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도 명확히 관찰되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성들은 단백질 합성 반응이 빨랐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여성들은 혈관 신생 반응이 활발했습니다. 운동 종류별 근육 반응의 차이. 운동 종류에 따른 근육 반응의 차이도 놀라울 정도로 뚜렷했습니다.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는 급격하고 집중적인 변화가, 중강도 유산소 운동 후에는 완만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는 운동한 특정 근육에서만 강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혈류 증가, 염증 반응, 위성세포 활성화 모두 해당 근육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유산소 운동 후에는 전신 근육에서 고르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복합 운동과 고립 운동의 차이도 흥미로웠습니다. 스쿼트 같은 복합 운동 후에는 주동근뿐만 아니라 보조근과 안정근에서도 상당한 반응이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레그 익스텐션 같은 고립 운동 후에는 대퇴사두근에서만 집중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영양 섭취 타이밍의 결정적 영향. 연구에서 가장 실용적인 발견 중 하나는 영양 섭취 타이밍이 근육 반응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이었습니다. 운동 후 영양 섭취 시점에 따라 근육 변화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운동 직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은 15분경부터 폭발적인 단백질 합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30분 후에 섭취한 그룹은 반응이 현저히 약했고 1시간 후에 섭취한 그룹은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단백질만 섭취한 경우보다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한 경우 혈류 증가와 영양소 전달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인슐린이 혈관 확장과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운동 전 영양 상태도 운동 후 반응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동 전 2시간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운동한 경우 운동 후 근육 반응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분 상태가 미치는 숨겨진 영향. 연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수분 상태가 근육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한 경우 모든 근육 반응이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혈류 증가 반응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 상태에서는 운동 후 혈류량이 800% 증가했지만 탈수 상태에서는 400%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혈액의 점성도가 높아져 혈류 개선이 제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성세포 활성화에도 수분 상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포의 팽합이 낮아지면 세포 신호 전달이 저해되어 위성세포 활성화가 지연되었습니다. 운동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가 근육 성장에 필수적인 이유였습니다. 온도와 환경 요인의 영향. 실험실 환경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면서 관찰한 결과 환경 요인도 근육 반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절한 온도에서 운동한 경우 모든 반응이 최적화되었지만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반응이 저해되었습니다. 특히 추운 환경에서 운동한 경우 혈관 수축으로 인해 혈류 증가 반응이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너무 더운 환경에서는 체온 조절을 위한 에너지 소모로 인해 근육 회복 반응이 둔화되었습니다. 습도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적절한 습도에서는 피부를 통한 열 방출이 원활해 근육의 온도 조절이 효율적이었지만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신 상태의 영향. 연구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함께 측정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근육 반응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동한 경우 모든 회복 반응이 저해되었습니다. 특히 염증 반응 조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는 과도한 염증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염증 반응이 부족해서 적절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명상이나 음악 감상 등으로 릴렉스된 상태에서 운동한 경우에는 모든 반응이 향상되었습니다. 정신적 안정이 근육 회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실용적 활용 방안.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 후 30분을 최적화하는 실용적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운동 직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 후 5분 이내에는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20에서 30질 섭취해 인슐린 반응을 유도합니다. 15분 이후에는 양질의 단백질 25에서 35질 추가로 섭취해 단백질 합성을 극대화합니다.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체온을 서서히 낮추면서 혈관 확장 상태를 유지하고 20분 후부터는 적절한 보온으로 근육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신적 안정도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입니다. 운동 후 30분간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MRI로 확인된 운동 후 30분간의 근육 변화는 우리에게 근육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중한 30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결정합니다. 과학의 힘으로 더 효과적인 운동을 실현해보세요. 더 많은 최신 연구 정보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과학적 근거로 여러분의 피트니스 목표 달성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